5번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흔든 횟수예요. 그런데 5번 모두 트럼프가 본 그 분열은 정반대로 끝났습니다. 이틀 전 트럼프가 휴전을 연장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란은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 누가 지도자인지 파악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다음날 이란의 세 사람이 X의 글을 동시에 올렸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강철처럼 경고하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이란인이자 혁명가일 뿐.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전장과 외교는 두 개의 전선. 마치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듯한 세 문장이었어요. 도대체 트럼프가 본 분열은 진짜 뭐였을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47년 동안 외부에서 이란을 흔들 때마다 똑같은 일이 5번 반복됐다는 겁니다. 오늘 그 정체를 5개의 단서로 차례차례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부터 보시죠. 2026년 4월 21일 트럼프가 자기 SNS에 휴전 연장을 발표했어요. 거기서 나온 표현이 이란은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 강경파와 온건파 싸움이 완전히 미쳐서 누가 지도자인지도 파악하기 어렵다였습니다. 그리고 딱 이틀 뒤 4월 23일이에요. 이란의 세 사람이 X에 거의 동시에 글을 올립니다.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는 우리의 응집력은 강철처럼 견고하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의 강경파도 온건파도 없다. 우리는 모두 이란인이자 혁명가일 뿐이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전장과 외교는 하나의 전쟁의 두 전선이다. 세 사람의 직책이 다 다른데 메시지는 한 사람이 쓴 것처럼 통가지 같았어요. 마치 한 회사에서 보도자료를 같이 보낸 느낌이죠. 이게 우연이라면 좋은데요. 47년 동안 외부에서 이란을 흔들 때마다 똑같은 일이 5번 반복됐거든요. 그 47년 첫 페이지로 돌아가 봅시다. 출발은 1953년이에요. 여러분 단서 2번은 1953년 8월 19일이에요. 이날 미국 CIA와 영국 MI6가 이란에서 공동작전을 벌입니다. CIA 코드명은 작전 아작스, MI6는 작전 부트, 작전 예산은 약 100만 달러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영화 한 편 제작비 정도예요. 그런데 이 100만 달러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꿉니다. 표적은 당시 이란 총리 모하마드 모사데그였어요. 모사데그는 영국 회사가 가져가던 석유 이권을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땅에서 나온 기름이니까 우리가 가지자고 한 거예요. 그게 영국과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 거고요. 결과는 군중을 동원해 모사데그를 끌어내리고 사형 선고 후 3년 독방, 평생 가택연금이었습니다. 한국사로 치면 국민이 직접 뽑은 총리가 외세 손에 끌려 내려온 셈이에요. 흥미로운 건요, CIA가 이 작전을 자기 입으로 인정한 게 60년 뒤인 2013년이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100만 달러짜리 흔들기 1번이 정확히 26년 뒤 어떤 결과로 돌아오느냐. 1979년 이슬람 혁명입니다. 외부가 흔든 1번에 26년 뒤 혁명이 와요. 그게 시스템 1층의 시작이었어요. 그 혁명이 1979년에 터지는데요. 거기서 시스템의 1층이 깔립니다. 어떤 1층이냐? 1979년 12월 2일과 3일에 국민 투표가 있었어요. 새 헌법을 통과시키는 투표였습니다. 그 헌법에 들어간 핵심 한 줄이 바로 벨라야테 파기흐였어요. 벨라야테 파기흐? 어렵죠? 쉽게 말하면 법을 가장 잘하는 종교학자가 나라를 통치한다는 시아파 교리입니다. 원래는 11세기 학자가 만든 작은 개념이었어요. 고아나 정신적으로 무능한 사람의 보호자 역할에 한정된 제한적 교리였거든요. 자, 그런데 호메이니가 1970년 이라크 망명 중에 강의를 하나 합니다. 제목이 이슬람 정부, 법학자의 통치였어요. 거기서 호메이니가 이 교리를 전 국가를 통치하는 원리로 확장한 겁니다. 그리고 9년 뒤 자기가 만든 새 헌법에 그걸 박아 넣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헌법 110조예요. 110조에 뭐가 들어갔느냐? 군 통수권, 전쟁과 평화 선언 권한, 사법부장 임명권, 국영방송 책임자 임명권, 혁명수비대 지휘부 임명권,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호위원회의 이슬람 법학자 6명을 직접 임명할 권한입니다. 대통령 자격을 확정하는 권한까지 다 110조에 모여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대통령은 건물 관리인이고 최고 지도자는 건물주인 셈이에요. 관리인은 4년에 한 번씩 바뀌어도 건물주는 안 바뀌어요. 그리고 그 건물주가 관리인 후보까지 미리 거른다는 거예요. 그게 수호위원회 시스템인데요. 한마디로 선거는 있지만 선택은 없는 식당 메뉴에서 셰프가 미리 정한 7개만 고를 수 있는 식의 선거예요. 이쯤에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외부가 흔든 1번에 시스템 1층이 깔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층 위에 곧바로 2층이 올라갑니다. 그것도 외부 압력이 깔아준 자리예요. 1980년 9월입니다.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해요. 그게 8년이나 갑니다. 1988년에야 끝나는 이란-이라크 전쟁입니다. 사상자 추정치가 양국 합산 100만 명에 달했어요. 사망과 부상, 실종을 다 합친 숫자예요. 한 세대 전체를 갈아 넣은 전쟁이었던 거죠. 그 전쟁 중에 한 조직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줄여서 IRGC예요. 1979년 혁명 직후에 만들어졌고요. 정규군이 따로 있는데도 혁명 가치 수호 명분으로 별도로 만든 군대예요. 한국으로 치면 국방부 산하 정규군 옆에 따로 체제 수호 친위대를 두는 셈입니다. 전쟁이 8년 가는 동안 IRGC가 정치 경제 양쪽에서 위상이 폭증해요. 비상사태가 오면 비상권력 기구가 정상권력보다 더 커지는 일이 종종 있죠. 그게 이란에서 정확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도 그 비상권력은 안 사라져요. IRGC는 바시즈 민병대, 해외 작전을 하는 쿠드스군까지 거느리고요. 자선재단 간판을 단 거대 복합기업, 그러니까 보니아드까지 포함하면 이란 GDP의 약 3분의 1에서 절반 사이를 점유한다는 추정이 지배적이에요. 어떤 보고는 60%까지 봅니다. 어쨌든 군대인 동시에 거대 재벌이 된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 1987년 17세 모주타바가 IRGC에 입대해요. 그때 같은 부대 동기들이 훗날 IRGC 정보국장, 바시즈 사령관 같은 핵심 보직으로 올라가요. 외부 압력 2번에 시스템 2층이 올라간 거예요. 군사 경제층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세 번째 흔들기가 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1기예요. 여러분, 2018년입니다. 트럼프 1기 때예요. 트럼프가 2015년 이란 핵 합의, 그러니까 JCPOA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강력한 제재를 다시 부과해요. 외부에서 보면 이쯤 되면 이란 내부에서 분열이 나야 정상이에요? 경제 어렵고 외교 고립되고 국민 불만 쌓이고 분열의 조건이 다 갖춰진 거죠. 그런데 이란이 응답한 방식은 분열이 아니라 선거 통제였어요. 단적인 사례가 2021년 대선입니다. 등록 후보가 몇 명이었느냐? 592명이었어요. 남자 552명, 여자 40명. 그중에 통과한 후보는 단 7명이었습니다. 통과율 약 1.2%예요. 100명 중에 1명만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요, 현직 부통령이었던 장일이도 떨어졌고 전 의회 의장 라리자니도 떨어졌어요. 한국으로 치면 현직 국무총리가 대선 후보 자격에서 떨어지는 셈이에요. 이걸 누가 거르느냐? 수호위원회입니다. 12명으로 구성되는데 6명은 최고 지도자가 직접 임명하고 나머지 6명은 사법부장이 추천해서 국회가 승인해요. 그런데 사법부장도 최고 지도자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결국 12명 전원이 최고 지도자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분열의 조건이 차고 넘치는데요. 안에서 보면 후보판 자체를 미리 깎아놨어요. 식당 메뉴판에 100가지 음식이 있어도 셰프가 7개만 미리 골라두면 손님은 그 희분께 안에서만 고르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 3층입니다. 분열의 자물쇠예요. 외부가 흔든 3번에 시스템 3층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2달 전입니다. 외부가 흔든 4번째는 흔들기가 아니라 거의 끝장내기였거든요. 2026년 2월 28일이에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으로 이란 핵 군사 정부 시설을 공습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점이에요. 핵 협상이 진행되던 중에 단행된 기습이었어요.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 신뢰의 배신이었던 거죠. 타격 강도가 어땠는지 보시면요. 알리 하메네이가 거주하던 테헤란 시설을 한낮에 30발의 정밀 유도 무기와 공중 발사 탄도미사일로 때렸어요. 위성사진상 건물이 심하게 파괴됐고요. 알리 하메네이 본인이 사망합니다. 이란 정부는 다음 날 3월 1일에 공식 확인했어요. 함께 사망한 합참의장, 국방장관, 혁명수비대 사령관, 최고 지도자 보좌관, 그리고 모즈타바의 어머니, 아내, 아들까지 군 수뇌부와 가족이 한꺼번에 사라졌어요. 모즈타바 본인도 다리 수술 3번, 팔 수술, 안면 손상이 보도됐고요. 외부에서 봤을 때 이쯤 되면 이란 체제는 공중 분해돼야 정상이에요. 그런데요, 여드레 만에 자리가 채워집니다. 정확히 9일이에요. 3월 9일에 전문가 회의가 모즈타바를 새 최고 지도자로 발표해요. 표결 결과를 두고 출처가 충돌하는데 이란 정부는 만장일치라고 발표했고 뉴욕타임스는 88명 중 59표였다고 보도했어요.
어느 쪽이든 통과는 통과였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구조는 자리를 비워두지 않는 거예요. 건물주가 폭사해도 건물 자체가 다음 건물주를 미리 정해둔 시스템이에요. 외부가 흔든 4번에 시스템은 새 층을 올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대로 복제했어요. 그리고 2달 뒤 5번째 흔들기가 옵니다. 영상 첫 부분에서 본 그 트럼프 발언이에요. 자, 이제 첫 챕터로 돌아가 보시죠. 트럼프의 이란은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 그 다음날 모즈타바에 강철처럼 견고하다. 페제시키안의 강경파도 온건파도 없다. 아라그치의 전장과 외교는 두 전선. 이 세 문장의 정체가 뭐였느냐? 47년 5번이 검증해준 시스템의 진단서였어요. 모즈타바의 메시지를 다시 보시죠. 적의 미디어 작전은 국민 심리를 직접 타격해 내부 당열을 저해하려는 의도다. 이거 엄청 익숙한 어법이에요. 아버지 알리 하메네이가 30년 넘게 써온 어법이거든요. 사람이 바뀌었는데 어조까지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보시죠. 단서 1번, 1953년 모사데그 끌어내림. 외부는 이란이 흔들린다고 봤지만 결과는 26년 뒤 이슬람 혁명이었어요. 단서 2번, 1979년 혁명. 외부는 곧 무너진다고 봤지만 결과는 헌법 110조와 벨라야테 파기흐였습니다. 단서 3번, 1980년 이라크전. 외부는 8년 전쟁에 무너질 거라 봤지만 결과는 IRGC 굴림이었어요. 단서 4번, 2018년 트럼프 제재. 외부는 내부 분열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후보 자격 통제였습니다. 단서 5번, 2026년 2월 공습. 외부는 지도부 동시 제거로 끝이라 봤지만 결과는 여드레 만의 승계였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분열 진단은 매번 맞았어요. 정말로 분열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열조차 시스템한테는 연료였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압력이 와도 체제는 그것을 생존의 연료로 바꿔왔어요. 그래서 모즈타바의 첫 한마디 강철처럼 견고하다가 무엇이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47년 동안 외부에서 5번 외쳤어요. 이란은 분열됐다. 곧 무너진다고. 1953년 CIA가 그렇게 봤고 1980년 사담 후세인이 그렇게 봤고 2018년 트럼프가 그렇게 봤고 2026년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봤고 이틀 전 트럼프가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5번 모두 그 분열은 시스템 안으로 빨려 들어가 새로운 한 층을 더 쌓는 연료가 됐어요. 사람은 바뀌었습니다. 모사데그에서 호메이니로, 호메이니에서 알리 하메네이로, 알리에서 모즈타바로. 그런데 구조는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외부의 압력은 이 체제에게 약점이 아니라 연료거든요. 그래서 모즈타바의 첫 한마디 강철처럼 견고하다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건 자랑이 아니라 47년 시스템의 자기 진단서였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강철 시스템의 약점이 있다면 무엇일지 다뤄보겠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